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정말 핫 키워드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고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일반형 공급이 이달 중단된다고 합니다. 9월이죠.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인데요. 이거는 약간 별도니까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이달 중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이달 중단,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자,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장을 많이 살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봐도 또 데이터를 봐도 정말 너무나도 위축됐던 시장을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이 이끌어준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얘를 기반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장에 들어가던 돈에 어떤 도움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몇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는 게 좋을지를 좀 살펴보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한계,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 나타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것만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 부작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저는 나중에 훨씬 더 크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어지면은 시장의 회복에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툴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 좋아질지는 이게 끝난 다음에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일단 짚을게요. 자, 첫 번째. 또 잠실입니다. 죄송한데 다른 데를 짚어도 상관없는데 잠실이 이만큼 회복을 했어요. 많이 회복했죠.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 대형 평수는 전고점을 일단 데이터상 봤을 땐 찾았고 작은 평수도 전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겠죠. 야, 왜 또 잠실 S야? 참 지겹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실 S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나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까지입니다. 9억이 넘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남이나 잠실이나 강동구나 아니면 뭐 위례 신도시도 좋고 여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 9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안 올라갔나요? 제 말은 회복을 못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회복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는 곳들은요. 많이 회복한 게 아니라 거래가 더 많이 된 것뿐이에요. 시세는 많이 회복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첫 번째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된다는 것은 수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수요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씨가 말라서 국가 입장에서도 안 좋고 시장 입장에서도 안 좋았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준 겁니다. 임의적인 간섭을 한 거고 놀랍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식의 간섭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출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켜서 시장 시스템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듯이 들어와서 특정 부분에만 대출을 특판으로 해주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조건이 갖춰진 특판이에요. 9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9억 이하 아파트 수요를 도와줬으니까 늘어났죠. 그럼 반대급부에 뭐가 있죠?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은 급매가 많을수록 가격이 못 올라가고 초급매가 많을수록 하락이 더 심했죠. 아무튼 급매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부자들이 살던 단지는 급매가 적었어요. 체력이 더 단단하니까. 근데 9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던 단지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급매가 나와서 이걸 쓰면 또 급매가 나와서 이걸 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승력이 얘네보다 약해요. 즉 급매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에 수요를 살려줬기 때문에 거기 거래량은 가시적으로 좀 늘었지만 회복세는 얘네보다 약한 겁니다. 그런 단지들, 즉 어쨌건 시장을 도왔다는 건 팩트예요. 시장을 도와주던 애가 없어지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 단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윗단의 시장은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간 신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몇 번 꽤 많이 봤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면 무주택자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나요? 특례 보금자리론 어차피 주택 없어야 나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의무로 팔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대출이 나옵니다. 조건이 조금 더 안 좋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어지지만 얘랑 유사한 일반 대출 상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입장에서는 정말 조건이 좋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더 땡겨요. 더 좋습니다. 여건들이. 중도상환이나 고정금리나 여러 가지로 좋은데 얘네보다 일반 상품이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얘네가 아니어도 다른 상품을 써서 집을 매수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쓰는 게 좋겠죠. 일반 상품이 더 안 좋을 테니까. 그런데 알아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얘네보다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반 대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더 낮아요. 우대 조건이 계속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없어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특정 계층의 아파트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품을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진다는 개념 플러스 어떤 특정 계층에 있어서 대출 조건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인식하는 게 시장을 해석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한 생각입니다. 그래야 두 가지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볼게요. 여기 내용 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주금공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1억 초과, 주택가격 6억 초과에 대한 일반형은 오는 26일까지, 9월 26일까지만 받는다입니다. 8일 기준, 9월 8일 기준 유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 4천, 그리고 일반형이 16조 1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금공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연초 가계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맞습니다. 역전세난과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부작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런데 주금공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 한 겁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받아서 사게 합니다. 즉 전세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를 끼지 않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끼고 사신 분들은요, 놔도 월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에 필요한 거는 전세 공급일 텐데 그동안 다주택자가 망했고 그전에 세를 놓던 분들도 월세로 전환을 많이 시켰고 이건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래량을 많이 살려준 특례 보금자리론도 역시 전세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역전세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건 맞지만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전세난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수요의 위축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나 두 번째 무조건 위축이라고 생각하기엔 사람들의 어떤 상황 판단과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얘가 아니라 다른 대출로 충분히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거예요. 조건은 좀 더 안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같이 지켜봐야 된다. 이것만으로 시장이 살아나다 멈추거나 시장이 다시 하락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주택자는 못 사고 갭 투자도 못하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놔봤자 월세고 예전에 있던 사람도 월세를 놓거나 망했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만큼 많이 나갔다는 건 이만큼 소진이 됐다는 건 이걸 이용해서 그만큼 주택을 산 비율이 많다는 거고 그들은 전세 제공자가 없을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전세 공급 현상에 얘네는 그동안 그 파이에 있어서만큼은 전세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역전세 개선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전세 시장에 문제가 다가온다면 이 부분 역시 전세 공급난을 가속화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제가 보는 건 앞으로 다가오는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전세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의 구조를 또 다시 봐야 되겠죠? 이게 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커플링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전국구가 또 커플링되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쓰시고 싶은 분들은 얼른 알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